손흥민 미친 킥력 지렸다. 디귿 베리발한테 슈팅 가르쳐주는 손흥민 키키역. 한국에서 훈련 시작한 토트넘 근황. 드라구신 합류. 오픈 트레이닝을 직관하러 온 팬들만큼 선수들도 그라운드에서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했다. 토트넘 호스퍼는 3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 팀 K리그와의 1경기를 치른다. 경기에 앞서 토트넘은 30일 오픈 트레이닝에 참가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등과 함께 빅6로 꼽히는 명문 클럽이다. 한국과 인연이 많은 구단이기도 하다. 레전드 이영표가 뛰었던 구단이며 현재 손흥민이 10년째 뛰고 있다. 최근에는 강원FC 소속의 양민혁도 토트넘 이적을 확정했다. 토트넘은 2년 만에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한국에 방문하게 됐다. 토트넘은 지난 2022년 여름 2022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 참가해 팀 K리그 세비야 FC와 맞대결을 펼쳤다. 손흥민은 2년 만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아닌 토트넘 선수 신분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른다. 토트넘은 30일 오후 6시부터 오픈 트레이닝에 참가했다. 오픈 트레이닝은 구단의 훈련 장면을 팬들에게 공개하는 이벤트다. 생생한 연습 과정에 더해 경기 중엔 보기 어려운 선수들의 편안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축구 팬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번 오픈 트레이닝은 팬들의 환호성을 가득했다. 훈련 도중 선수들의 모습이 전광판에 비추자 관중들은 환호와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특히 손흥민이 손을 들어 인사하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떠나갈 듯 함성이 울려 퍼졌다. 히샬리송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며 31일 1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히샬리송이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전광판에 나오자 팬들은 환호를 보냈고 히샬리송은 손으로 인사한 뒤 부끄러운 듯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의 태도였다. 토트넘에 있는 선수들은 모두 세계적인 선수들이다. 경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지만 팬들이 보는 앞에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은 론도, 미니게임, 포지션별 훈련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론도는 가볍게 볼을 돌리면서 워밍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모든 선수들은 전력으로 훈련에 임했다. 미니게임에서는 선수들의 태클까지 엿볼 수 있었다. 신입생 루카스 베리발은 패스를 차단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훈련 도중 손흥민은 약간 짜증이 나는 듯한 제스처도 취했다. 미니게임 도중 손흥민이 볼을 잡자 지난 1월 이적 시장에 영입된 라두 드라구신이 강하게 부딪혔고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볼을 뺏긴 뒤 그라운드를 쳐다봤다. 그만큼 훈련 강도는 높았다. 선수들은 팀 K리그와의 경기에 선발로 투입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멋진 훈련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팬들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만큼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김민재와 맞대결 펼친 손흥민, 세계적인 선수 될 거로 확신. 능력 의심해 본 적 없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 잉글랜드, 는 3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 독일, 과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 2경기에서 1에서 2로 지난달 31일 팀 K리그를 상대로 4에서 3승리를 거둔 토트넘은 뮌헨과 맞대결에서 주축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다.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굴리엘모 비카리오, 라두 드라구신, 제임스 매디슨, 아치 그레이, 데얀 쿨루셉스키, 브레넌 존슨, 페드로 포로, 제드 스펜스, 파페 마타사르, 벤 데이비스가 선발로 출격했다. 손흥민은 이날 약 75분간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볐다. 그러나 이렇다 할 활약은 펼치지 못했다. 후반 30분에 교체 아웃될 때 손흥민의 표정에도 아쉬움이 짙게 남아있었다.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만난 손흥민은 다시 밝은 미소를 보였다. 그는 상당히 좋은 팀과 테스트를 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양팀 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기가 프리시즌을 치르는 이유인 것 같다. 잉글랜드로 돌아가 안 좋은 부분들을 고치고 잘 준비하겠다. 미넨전과 같은 경기가 저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투어를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손흥민은 국가대표 동료인 김민재와 서로 다른 팀에서 첫 맞대결을 벌였다. 김민재에 대해 그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선수다.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있고 그럴 거로 확신한다. 능력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면서 경기장에서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다. 대단한 선수라는 걸 한국과 전 세계 팬들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줬다. 동료로서 정말 뿌듯하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극찬했다. 다가오는 2024에서 2025 시즌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맞이하는 10번째 시즌이다. 그는 전 세계에서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리그에서 10번째 시즌을 보낸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즌을 시작할 때는 항상 초심을 가지려고 한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 두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을 만큼 한계에 자꾸 부딪히려고 노력한다. 올 시즌도 마찬가지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부딪혀보겠다. 축구 선수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2025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돼 있다. 계약 기간 중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약과 관련해 손흥민은 아직 저는 토트넘에 소속돼 있는 선수다.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항상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미래는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고 말을 아꼈다. 3. 소니. 런던에서 봐. 한국 투어 불참 케인. 런던행 확정 오른쪽 화살표 손흥민과 첫 대결 플러스 토트넘 적으로 방문. 오피셜. 미넨이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제9회 아우디 서머 투어에 독일 매체와의 마지막 미디어 데이를 가지면서 케인이 오는 11일 토트넘과의 두 번째 맞대결에 동행한다고 밝혔다. 막스 에베를 스포츠 디렉터는 케인이 현재 지난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 결승전 패배 이후 가족들과 여전히 휴가를 보내고 있다. 케인은 다음 주 자베네르 스트라슈로 돌아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며 11일 예정된 토트넘과의 맞대결에 동행한다. 그는 구단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고 있다. 라고 말했다. 미넨은 5일 한국을 떠나 미넨으로 돌아간다. 이후 11일 오전 1시 30분 한국 시간 잉글랜드 런던에 있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토트넘과 프리시즌 두 번째 친선 경기를 갖는다. 앞서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미넨과 토트넘의 맞대결에선 미넨이 2에서 1로 승리를 가져갔다. 이 경기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는 케인이 빠진 대신 손흥민과 김민재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동료 간 맞대결이었다. 당초 이번 매치업이 한국에서 성사될 당시 손흥민과 케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역대 최다골 합작 45골 기록을 보유한 듀오의 맞대결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케인이 여름에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으로 참가한 유로 2024 결승에 진출하면서 휴가를 위해 이번 투어에 참여하지 못해 한국에서 두 선수의 맞대결이 불발됐다. 케인이 없는 미넨 공격진엔 마티스 텔, 세르주 그나브리, 가브리엘 비도비치, 토마스 뮬러, 네스토리 이랑콘다 등 윙어 선수들이 대부분 공격진을 구성해 한국에서 토트넘을 상대했다. 케인의 이번 시즌 활약은 대단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미넨으로 이적해 첫 시즌에 리그 36골을 포함해 45경기 44골을 넣으며 분데스리가 득점왕과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공동 득점왕에도 올랐다. 유럽 득점왕에게 주는 유러피언 골든슈도 받았다.
하지만 케인은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케인이 10년 동안 활약하며 280골을 넣고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남기고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가진 앨런 시어러와의 격차도 47골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몇 시즌만 더 뛴다면 무난하게 넘을 기록이었다. 토트넘을 떠난 이유는 트로피를 위해서였다. 미네는 지난 시즌까지 11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팀이었기에 케인이 가세한 미네는 리그 우승을 넘어 독일 축구연맹 DFB 포칼과 우에파 챔피언스리그까지 우승하는 트래블까지 할 기세였다. 결과는 대실패였다. 미네는 리그에서 3위에 그쳤고 포칼에서는 3부 리그에 충격패를 당했다. 마지막 남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준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패하며 12년 만에 무관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다. 케인은 분데스리가 첫 시즌부터 최고의 활약을 펼쳤으나 팀이 그를 도와주지 못했다. 유로 2024에서도 케인은 트로피를 얻지 못했다. 결승에 진출했지만 스페인에게 패하면서 다시 한번 트로피 앞에서 좌절했다. 토트넘과 미넨에서 무수히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도 트로피에 실패한 케인은 휴가를 보낸 뒤 다음 주 다시 팀에 복귀해 트로피 도전을 위한 시작에 나선다. 케인은 다음 주 런던으로 건너가 친정팀 토트넘과 1년 만에 재회한다. 특히 프리미어리그를 호령한 송캐듀오의 파트너 손흥민과의 재회는 그야말로 토트넘 팬들에겐 역사적인 순간이다. 더불어 케인과 손흥민의 역사적인 첫 맞대결로도 큰 관심이 쏠린다. 4. 한국 일정 마치면서 토트넘 감독, 무슨 말? 손흥민은 토트넘은 프리시즌 한국 일정에서 팀 K리그와 바이에른 뮌헨과의 2경기를 마친 뒤 영국 런던으로 돌아갔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반적으로 프리시즌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중요했으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남겼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당시 소니가 그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인물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런 환영을 겪어보니 분명 특별한 경험이었다 라며 소니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단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팬들 모두 클럽에 매우 강한 열정을 보여줬고 이는 매우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감독은 팀 K리그와의 경기는 괜찮았다. 우리는 분명히 피곤해 보였지만 그건 우리 선수들이 훈련하는 환경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며 훈련의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훈련이 매우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이며 그에 위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날카롭지 못했다. 그래도 선수들이 계속해서 노력했고 좋지 않은 장면도 있었지만 좋은 장면들도 많았다. 선수들도 이 경기 이후에 더 좋게 느낄 거라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느낄 부분이 많고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 라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좋은 골을 기록했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 하지만 프리시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괜찮은 경기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0일간 정말 좋은 훈련을 가졌다는 것이다. 영국으로 돌아간 후 이 훈련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를 마치고 런던으로 출발하기 전 그는 이번 아시아 투어에서 우리가 정말 잘했던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체력적으로 좋은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영국에 돌아간 후 이 3명의 1군 선수들이 팀에 복귀할 것이며 시즌 시작 전까지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